스마트폰으로 경험하는 모바일 오피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폴라리스 오피스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이미 설치하셨기 때문에 곧바로 실행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 엑셀 문서를 작성하고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워크시트 작성을 위해서 폴라리스 오피스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미 설치해 두신 폴라리스 오피스 앱을 찾기 위해 홈 화면에서 손가락을 위로 드래그 하시고 가장 마지막 페이지로 드래그 하셔서 폴라리스 오피스 앱을 찾아주세요. 폴라리스 오피스 앱을 찾으셨다면 터치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홈 화면 보고 계신 상태입니다. 홈 화면에서는 스마트폰 안에 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문서, 양식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터치하시면 열어서 직접 어떤 내용인지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우리는 오늘 엑셀 워크시트를 만들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작성하기, 더하기 버튼을 터치할게요. 그 다음 엑셀 워크시트는 XLSX라는 확장자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가지의 문서 확장자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 엑셀 문서를 터치해 주세요. 저처럼 문서 터치하셨을 때 새 시트라고 해서 빈 문서부터 건강관리나 가계부 그리고 차트 영역까지 다양한 템플릿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 디자인되어 있는 템플릿을 사용하실 수 있다면 터치하셔서 바로 열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디자인되어 있는 템플릿과 내가 만들 문서 양식이 맞지 않기 때문에 빈 문서를 사용해서 직접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빈 문서를 터치해서 들어가 볼게요. 저처럼 빈 문서를 터치하셨을 때 엑셀과 똑같이 워크시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는 각 셀 보이시죠? 그리고 하단 메뉴, 홈 메뉴를 터치해 보시면 엑셀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수식 또는 데이터라는 메뉴도 그대로 폴라리스 오피스에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자, 문서 작성을 위해서 텍스트 입력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의 너비와 높이를 다루어 볼게요. A열을 조금 좁히시고 싶다면 저처럼 A열 열 머리를 터치하세요. 열 머리를 터치하셨을 때 오른쪽 부분에 너비 조절 버튼이 나타납니다. A열에는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열 너비 조절 버튼을 터치하시고요. 저처럼 안쪽 방향으로 꾹 누르신 채로 드래그 해 주십시오. 드래그 하셔서 A열은 절반 정도 너비로 줄여주시고요. B열 2행부터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목 텍스트를 삽입할 건데요. 설날 한우 선물 기획전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입력이 끝나셨을 때 바깥 공간을 터치해 주시면요. B의 2셀에 제목 텍스트가 입력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드래그 하셔서요. C의 2셀 확인해 주세요. C의 2셀에 텍스트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면 B의 2셀 너비보다 텍스트를 더 길게 쓰셔도 한눈에 다 보이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C의 이 셀을 제가 터치해서 다른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이벤트라고 입력해 볼게요. 자, 저처럼 C의 이 셀에다가 텍스트를 추가 입력하시게 되면 설날 한우 선물 세트 제목이 사라지게 되죠. 엑셀의 특징인데요. 빈 셀 옆에는 셀 너비보다 텍스트를 길게 쓰셔도 가려지지 않지만 텍스트 내용이 모두 다 채워져 있을 때에는 셀 너비보다 텍스트를 길게 쓰시면 텍스트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역시 C의 이 셀 터치하셔서요.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이때 저처럼 따닥 2번 터치하시게 되면 상단에 수식 입력줄에 커서가 들어가면서 키패드로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C의 이 셀의 바깥 공간을 선택해 주시면 다시 B2셀에 적으셨던 텍스트 제목이 그대로 전체가 보이시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이어서 B의 3셀부터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품명이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밑으로 터치해서 셀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우 효도 세트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밑으로 터치하셔서 곰탕 선물 세트라고 입력할게요. 다시 밑으로 터치하셔서 마지막으로 떡갈비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항목은 연습용이니까 간단하게만 입력하고요. 다시 옆으로 오셔서 C의 이 셀부터 텍스트를 입력해 주세요. 저는 정가라고 해서 가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을 입력하실 때에는 따로 천자리 구분 쉼표를 넣지 않으셔도 돼요. 천자리 구분 쉼표는 자동으로 넣어볼 예정입니다. 역시나 정가 옆으로 판매량이라고 입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임의의 숫자를 넣어서 문서를 완성해 보세요. 저처럼 제품명부터 판매량까지 텍스트를 입력하시고 다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입력이 끝나셨다면 서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앞부분 제품명을 찾아가세요. 제품명이 셀 너비가 좁기 때문에 잘려 있습니다. 이때 저처럼 B열과 C열 머리 사이에 따닥 2번 더블 터치 해주세요. 그러면 가장 긴 텍스트를 기준으로요. 최적의 셀 너비를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제목 텍스트를 제가 C의 2셀과 D의 2셀까지 병합해서 가운데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다중셀 선택하실 때 왼쪽 상단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이 원형 버튼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원형 버튼을 꾹 누르신 채로요. 드래그 하세요. 원하시는 영역까지 D의 2셀까지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더하기가 나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셀이 복제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뒤로 버튼을 눌러서 다시 셀 복제 취소하시고 다시 동그라미 원형을 잡으셔서 드래그로 C의 2셀과 D의 2셀까지만 선택을 해주세요. 자, 저처럼 B 2셀부터 D의 2셀 3셀을 선택하신 상태라면
홈 메뉴에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홈 메뉴에 셀 병합 있습니다. 홈 메뉴에 셀 병합을 터치해 주세요. 그럼 각각 나뉘어졌던 셀이 하나의 셀로 병합되면서 텍스트 문구가 가운데로 이동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시 형식을 바꿔볼게요. 정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화로 표시해 주셔야겠죠. 천자리 구분심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의 4셀을 저처럼 터치하시고 그 다음 역시나 셀 다중 선택하실 수 있도록 오른쪽 하단에 버튼을 잡고 밑으로 드래그 해주세요. 그럼 C의 4셀부터 C의 6셀까지 선택되셨습니다. 이때 표시 형식 홈 탭에서 표시 형식을 찾으셔서 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화 또는 회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회계 선택하시면 원화 회계가 있습니다. 원화 회계를 터치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때 저처럼 원화 표시와 함께 천자리마다 구분 심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다 되신 분들은 회계 버튼 옆 뒤로를 터치하셔서 표시 형식에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표를 선택하셔서 테두리를 넣어 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제품명 B의 3셀부터요. 그 다음 D의 6셀까지 다중 선택 버튼을 사용하셔서 전체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홈 탭에 테두리 찾아주세요. 위쪽으로 드래그 하셔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홈 탭에 테두리를 터치하셔서 모든 테두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모든 테두리 넣으셨나요? 네. 이때 선색을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하단 선색 또는 선의 스타일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선 스타일 각각 메뉴를 사용하셔서 서식을 바꾸실 수도 있으세요. 저는 뒤로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바깥 공간을 터치해서 현재 선택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제목 텍스트가 적힌 항목명들만 따로 색깔을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B의 3셀 역시 터치하셔서 선택하시고요. 정가와 판매량이 적혀 있는 D의 2셀까지만 저처럼 드래그로 선택해 주세요. 이때 드래그로 선택하시다 보니 생각보다 많이 선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 끝에서 다시 앞으로 당겨 오시면 되세요. 자, 저처럼 제품명, 정가, 그리고 판매량까지 선택되신 분들은 채우기 색 누르겠습니다. 채우기 색을 사용하시면 일반 하얀색 시트 말고요. 터치하실 때마다 원하시는 배경색을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되신 분들은 바깥 공간을 터치할게요. 그 다음 글꼴도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설날 한우 선물 기획전이라는 큰 주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때 한 번만 터치하셔서 셀 전체를 선택해 주시고요. 상단에 글꼴 크기를 확대, 숫자를 터치하실 때마다 글꼴 크기가 커지는 모습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진하게 또는 글자체 자체를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홈 탭을 사용하셔서 현재 기본 서식을 주신 상태이시라면 두 번째 홈 탭 말고 수식 탭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수식 탭을 들어가시게 되면 기본 함수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함수 sum 합계 함수입니다. 두 번째 average 평균을 내주는 함수이고요.
count는 개수를 세주는 함수, max는 최대값을 찾아주고 min은 가장 최소값을 찾아주는 함수입니다. 5가지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sum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um 함수를 사용하실 때에는 먼저 결과값이 들어가야 하는 셀을 선택해 주세요. 저는 한우 선물 기획 전에 품목 모든 가격을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처럼 결과가 들어가야 되는 C의 7셀을 선택하시고요. sum 함수 터치하겠습니다. sum 함수를 터치하시면 알아서 자동으로 내가 합계를 원하는 숫자 값이 들어있는 셀만 범위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범위 지정을 정확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키패드에 엔터키를 터치해 주세요. 그럼 결과값 도출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판매량도 우리가 수식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키패드 때문에 함수가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 가운데 키패드 내리기 버튼을 터치하셔서 다시 함수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에버리지 평균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리지 평균값을 터치하시게 되면 역시나 범위가 보이게 되는데요. 뒤에 4셀부터 뒤에 6셀까지 판매량의 평균값을 잡기 위한 범위가 잘 잡혀 있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엔터키를 누르시게 되면 결과값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선생님들께서 현재 결과값 평균을 잡으시다 보니까요. 소수점 밑으로 자릿수가 여러 개 생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소수점 자릿수를 줄이시고 싶다면 저처럼 해당 결과값을 터치하시고요. 그 다음 수식 탭을 다시 한번 홈 탭으로 이동해 주세요. 자, 홈 탭의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표시 형식 있습니다. 표시 형식 선택하셔서 숫자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 소수점 자릿수를 다시 한번 재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수점을 나는 한 자리만 원한다. 그럼 1로. 소수점 2자리까지는 표기하기 원한다 하시면 2로. 소수점 자릿수를 변경해 주시면 되세요. 자, 되신 분들은 숫자 탭에서 나와서 표시 형식 다시 나오시고요. 우리는 다시 수식 탭을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항목에 개수를 세기 위해서 count 함수를 사용해 보실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3가지 항목만 적어 놓으셨는데요. 한우 효도 세트, 곰탕, 떡갈비. 큰 기업일수록 항목 제품들이 많겠죠. 이때 일일이 1, 2, 3 세지 마시고요. 자동으로 셀 수 있게 카운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합계 결과 밑에서 카운트 함수를 넣어 볼게요. 그럼 이때 범위가 자동으로 잡히되 항목의 가격만 잡히시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합계해 놓은 결과값도 항목으로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결과값이 도출되시는데 항목이 4가지 제품이 있다라고 잘못 나오죠. 이때에는 범위를 수정해 주시면 되세요. 범위 수정하실 때에는 상단 수식 입력줄을 보시고 C에 6셀까지만 결과값을 내라라고 다시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범위를 제대로 잡으신 상태로 엔터 눌러주시면요. 3가지 항목이 있다라고 카운트 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전체 문서를 다시 한번 줌인 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완료해서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New Sheet라는 이름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완료 버튼을 한번 터치하시고 메뉴를 다시 부르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뉴에 다른 이름 저장, New Sheet 대신에 저는 한우 선물 세트라는 이름으로 시트를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위치는 폴라리스 드라이브 말고 스마트폰 자체에 다운로드 폴더를 찾아주세요. 다운로드 폴더를 찾으셔서 선택하신 다음 바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저장하신 한우 선물 세트라는 이 워크시트가요. 내 스마트폰 내 다운로드 폴더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언제든지 폴라리스 오피스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